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야, 저기 청소하는 아저씨! 서윤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한그룹 본사 로비에 울려 퍼졌다. 청소도구를 든 남자가 걸음을 멈췄다. 낡은 청소부 유니폼 때 묻은 운동화, 그리고 허리를 숙인 채 걸레를 들고 있는 모습. 민준아, 저 사람 좀 봐. 우리 지나가는데 비키지도 않고 그냥 가던데? 진짜 요즘 청소부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서윤아가 남자친구 민준의 팔을 붙잡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유나야, 그냥 가자.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당신은 너무 착해서 탈이야. 저런 사람들한테는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고. 옆에 있던 서윤아의 어머니 박혜진이 팔짱을 끼며 끼어들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반짝였다. 야, 청소부 아저씨. 이리 와봐. 강태준이 천천히 그들 앞으로 다가갔다.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당신 몇 살이야? 나이 먹고 청소나 하면서 월급 받아먹는 주제에 예의도 없어? 우리 같은 사람 지나갈 때는 비켜서야 되는 거 아니야? 서윤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강태준이 작게 대답했다. 죄송하다고? 말로만 죄송하면 다야? 우리 딸 구두 좀 봐. 여기 먼지 묻었잖아. 당신이 청소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박혜진이 딸의 명품 구두를 가리키며 비웃듯 말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냥 가요. 민준이 급하게 말렸지만 박혜진은 듣지 않았다. 민준 씨, 당신 정말 착하긴 한데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이런 밑바닥 인생들한테는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돼. 안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설쳐대거든. 밑바닥 인생이라니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서윤아가 그의 팔을 잡아당겼다. 오빠, 왜 그래? 저 사람 편 들어주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청소부가 주제도 모르고 설치니까 한마디 하는 거잖아. 서윤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야, 아저씨. 지금 당장 무릎 꿇어. 그리고 우리 딸 구두 닦아. 뭐라고요? 강태준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민준의 온몸이 굳어졌다. 귀 막혔어. 무릎 꿇고 구두 닦으라고. 당신 같은 인생이 이 회사에서 월급이나 받아먹고 사는 게 어디야. 감사할 줄도 모르고. 빨리 안 해? 박혜진이 바닥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제발, 그만하세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오빠, 왜 이래? 저 아저씨 아는 사람이야 뭐야? 왜 자꾸 편들어? 서윤아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쳐다봤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설마 저 청소부랑 무슨 사이야? 민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강태준은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그래, 잘하네. 이렇게 고분고분하지. 빨리 닦아. 우리 시간 없어. 박혜진이 승리한 듯 웃었다. 서윤아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구두를 앞으로 내밀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장님, 누군가의 외침이 로비를 가득 채웠다. 정장을 입은 임원 한 명이 황급히 달려왔다. 회장님, 왜 이러고 계십니까?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다. 서윤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박혜진의 웃음이 얼굴에 그대로 굳었다. 지금 뭐라고 했지? 회장. 저 청소부가 회장이라고? 설마 그럴 리가. 아니 잠깐, 그럼 민준이는 왜 저렇게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거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청소부의 정체는? 그리고 민준이 숨기고 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다. 강태준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낡은 청소부 유니폼을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했다. 그 누구도 이 남루한 차림의 남자가 대한그룹의 회장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회장님, 오늘도 또 그러시는 겁니까? 비서실장 김태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현장을 직접 보지 않으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어. 직원들이 사장 눈치 보지 않고 일할 때가 진짜 모습이거든. 강태주는 10년 전 아버지에게서 회사를 물려받은 후 이 습관을 계속 이어왔다. 매주 화요일마다 청소부로 변장해 회사 곳곳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관찰했다. 누가 열심히 일하는지, 누가 약자를 괴롭히는지, 회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하지만 위험합니다. 만약 누가 알아보기라도 하면 괜찮아. 10년 동안 한 번도 들킨 적 없잖아. 직원들은 회장 얼굴도 잘 모르고 설마 회장이 청소부 복장을 하고 돌아다닐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하니까. 강태주는 청소 도구가 든 카트를 끌고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직원용 계단으로 향했다. 오전 7시 대한그룹 본사 로비.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다. 강태주는 구석에서 바닥을 닦으며 그들을 관찰했다. 안녕하세요. 한 신입사원이 밝게 인사했다. 강태준이 고개를 들자 그 신입사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청소하시는 분이시구나. 수고하세요. 신입사원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지나갔다. 강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저런 직원들이 있어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는 것이다. 야, 박대리. 어제 회식 때 팀장님한테 또 찍혔대. 아, 진짜 짜증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두 직원이 수다를 떨며 지나갔다. 강태주는 그들의 대화를 귀담아 들었다. 나중에 인사팀에 해당 팀장을 조사하라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오전 9시. 민준아. 로비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강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아들 민준이 여자친구 서윤아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다. 강태준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바닥 청소에 집중했다. 아들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조심스러웠다. 민준은 3년 전부터 아버지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직원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아들의 고집을 강태준은 존중했다. 오빠, 오늘 우리 어머니 오신대. 점심때 같이 식사하자. 서윤아가 민준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강태준은 슬쩍 그녀를 쳐다봤다. 아들의 여자친구. 1년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다는 그 여자. 유나야, 어머니가 여기까지 오시게 하면 어떡해? 내가 퇴근하고 찾아뵙겠다고 할게. 괜찮아. 어머니가 대한그룹 본사 구경하고 싶대. 이 회사 엄청 크고 좋잖아. 서윤아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다. 강태준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저 여자는 회사가 좋은 건지 아니면 회사의 명성이 좋은 건지. 오전 11시. 강태준은 로비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때 로비로 들어오는 목소리가 들렸다. 와, 역시 대한그룹은 다르네. 로비부터 남다르잖아. 서윤아의 어머니 박혜진이었다.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마치 자신이 이 회사 주인이라도 되는 양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어머니, 여기에요. 서윤아가 손을 흔들었다. 민준도 그녀 옆에 서 있었다. 어머, 우리 사위 왔네. 민준 씨, 오늘도 멋있어요. 박혜진이 민준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눈빛을 강태준은 놓치지 않았다.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회사 좀 구경시켜 줄래? 우리 딸이 다니는 회사가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서. 네, 그러시죠. 민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강태준은 청소도구를 챙기며 그들 쪽으로 걸어갔다.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로비 구석으로 이동하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아, 저기 청소하는 아저씨. 서윤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강태준의 등을 찔렀다. 아, 저기 청소하는 아저씨. 서윤아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강태준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자신을 부르는 게 아니길 바라며. 아, 거기 청소부. 못 들어? 멈춰. 이번엔 확실했다. 강태준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서윤아와 박혜진, 그리고 민준이 서 있었다. 민준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다. 민준아, 저 사람 뭐야? 우리 지나가는데 비키지도 않고 그냥 가던데? 서윤아가 민준의 팔을 붙잡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냥 청소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윤아야, 우리 그냥 가자. 민준이 급하게 말했지만 서윤아는 듣지 않았다. 가긴 뭘 가. 요즘 이런 사람들이 문제야. 예의라는 게 없어. 야, 아저씨. 이리 와봐. 강태준이 천천히 그들 앞으로 다가갔다. 민준과 눈이 마주쳤다. 아들의 눈에는 패닉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강태준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고개를 살짝 숙였다. 당신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 서윤아가 팔짱을 끼며 물었다. 꽤 됐습니다. 강태준이 조용히 대답했다. 꽤 됐다고? 그럼 회사 규칙은 알겠네? 임원들이나 손님들 지나갈 때는 비켜서야 하는 거 몰라? 저희는 임원도 아니고. 민준이 끼어들었지만 박혜진이 그의 말을 잘랐다. 민준 씨, 당신은 너무 착해. 이런 사람들한테는 확실하게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버릇이 없어져. 박혜진이 강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청소부 아저씨, 당신 몇 살이야? 50입니다. 50? 50살이나 먹고 청소나 하고 있어? 젊었을 때 공부를 안 했나 보지? 아니면 놀기만 했거나. 어머니.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다. 왜 그래, 민준 씨?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사실을 말한 건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다니잖아. 이 나이에 청소나 하고 있다는 건 본인이 게을렀다는 거지. 강태준의 주먹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이야, 청소부 아저씨. 박혜진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우리 딸 구두 좀 봐. 여기 먼지 묻었잖아. 당신이 청소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 바닥을 보면 깨끗한데요. 그건 밖에서 묻은 거. 민준이 변호하려 했지만 서윤아가 그를 노려봤다. 오빠, 왜 자꾸 저 사람 편들어? 청소부가 실수한 거 맞잖아. 인정하라는 거지, 뭐. 저는 편드는 게 아니라. 그럼 뭔데? 혹시 오빠 저 아저씨 아는 사람이야? 순간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다. 민준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다. 아, 아니야. 그냥 너무하는 것 같아서.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청소부 주제에 손님한테 예의도 없으니까 한마디 하는 거잖아. 서윤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사과해. 청소부 아저씨. 박혜진이 명령하듯 말했다. 죄송합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그게 사과야? 진심이 없잖아.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 뭐라고요? 처음으로 강태준의 목소리에 떨림이 실렸다. 귀 막혔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그리고 우리 딸 구두 닦아. 당신이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더러워진 거니까 당신이 책임져야지. 어머니, 그건 너무. 민준이 박혜진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뿌리쳤다.
민준 씨, 당신 자꾸 이러면 나도 화낼 거야. 우리 딸이랑 결혼할 생각 있는 거 맞아? 있으면 우리 편 들어야지. 왜 자꾸 남편 들어? 저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됐다고.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됐어? 청소부가 실수했으면 사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서윤아도 거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오빠, 오늘 오빠 이상해. 대체 왜 그래? 혹시 정말 저 아저씨랑 무슨 관계야? 관계는 무슨? 그냥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도 사람이야. 근데 왜 우리 기분은 생각 안 하고 저 청소부 기분만 생각해? 민준이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아버지를 밝힐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두고 볼 수도 없었다. 자, 청소부 아저씨. 우리 시간 없어. 빨리 무릎 꿇어. 박혜진이 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강태준이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민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숨죽이며 지켜봤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하네. 빨리 구두 닦아.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장님, 정문 쪽에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다. 회장님, 비서실장 김태수가 숨을 헐떡이며 로비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뒤로 임원 3명이 따라왔다. 회장님, 왜 이러고 계십니까? 김태수가 강태준에게 달려가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서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혜진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회장? 저 청소부가 회장이라고? 박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김 실장, 괜찮아. 일어서지. 강태준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김태수는 그의 팔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누가 감히. 강태준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리고 천천히 서윤아와 박혜진을 바라봤다. 자기소개가 늦었네요. 저는 대한그룹 회장 강태준입니다. 그 한마디에 박혜진의 다리가 풀렸다. 서윤아는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다. 회장님이라고요? 그럼 민준 씨는? 서윤아가 민준을 돌아봤다.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제 아들입니다. 강민준. 대한그룹 부회장 겸 전략기획실장이죠. 부회장? 서윤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1년 동안 사귀면서 민준이 그저 평범한 팀장인 줄만 알았다. 그가 회장의 아들이자 부회장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나한테 그냥 팀장이라고 했잖아. 윤아야, 나는. 너 나를 속인 거야? 1년 동안 나를 가지고 논 거야? 서윤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이미 주변 시선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속인 건 누구죠? 강태준이 차분하게 물었다. 제 아들이 자신의 신분을 숨긴 건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지금 뭘 했죠? 저희는 그냥. 박혜진이 말을 더듬었다. 그냥 청소부라는 이유로 무릎 꿇으라고 했죠. 구두를 닦으라고 했고요. 50살 먹고 청소나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라 뵙고. 박혜진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몰라봐서 죄송하다고요? 그럼 제가 정말 청소부였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강태준의 질문에 박혜진은 입을 다물었다.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이렇게 청소부 복장으로 회사를 돕니다.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서죠. 누가 직원들을 괴롭히는지, 누가 약자를 무시하는지 보려고요. 서윤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리고 오늘 확실히 봤습니다.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박혜진이 무릎을 꿇으려 했다. 하지만 강태준이 손을 들어 막았다. 무릎 꿇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민준이가 침묵을 깼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못 봤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어. 사람을 보는 건 시간이 걸리는 법이니까. 민준이 서윤아를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벽에 기대어 있었다. 윤아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내가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 내 신분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일부러 숨긴 거야. 진짜 나를 봐주길 바라면서. 오빠. 하지만 오늘 봤어. 내가 청소부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내 어머니가 약자를 어떻게 무시하는지. 그게 진짜 너였구나. 서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니야, 오빠. 나는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정말 뭔데? 정말 나를 사랑한 거야? 아니면 대한그룹 팀장이라는 자리를 좋아한 거야? 민준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줄게. 만약 내가 정말 회장 아들이 아니라 그냥 팀장이었다면 너는 나랑 결혼했을 거야? 서윤아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 안 해도 알아. 안 했을 거잖아. 내 어머니가 반대했을 테니까. 더 좋은 집안, 더 높은 지위를 찾았을 테니까. 민준아,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정말 너를. 거짓말하지 마. 오늘 내 모습이 진짜야. 1년 동안 나한테 보여준 착한 모습은 가짜였어. 로비가 정적에 휩싸였다. 직원들은 숨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봤다. 윤아 씨.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우리 회사 마케팅팀 대리죠? 네. 네, 회장님.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인사팀에서 연락할 겁니다. 서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회장님, 그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요? 당신은 1년 내내 기회가 있었어요. 진짜 당신 모습을 보여줄 기회 말입니다. 하지만 가면을 쓰고 있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려면 당신이 여기 없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약자를 무시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강태준이 김태수를 돌아봤다. 김 실장, 처리해 주세요. 네, 회장님. 민준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강태준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들아, 힘들겠지만 이게 맞는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윤아를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윤아야,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안 돼. 안 돼요. 서윤아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소리쳤다. 그녀의 완벽했던 화장이 눈물로 번지기 시작했다. 회장님, 제발이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박혜진도 황급히 강태준 앞으로 다가왔다. 회장님, 저희 딸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철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리다고요? 강태준이 차갑게 물었다. 서윤아 씨는 올해 26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한 지도 4년이 넘었죠. 그런 사람이 청소부를 무시하는 게 어려서 그렇다고요? 그게. 박혜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박혜진 씨. 강태준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은 50대 중반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울 건 다 배웠을 나이죠. 그런데 청소부한테 무릎 꿇으라고 했습니다. 이게 나이 때문입니까?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성 문제입니다. 강태준의 말에 박혜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민준아. 서윤아가 울먹이며 민준에게 매달렸다. 오빠, 나 진짜 잘못했어. 나 정말 오빠 좋아했어. 진심이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민준이 그녀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유나야, 진심이었다면 처음부터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아니야. 나는 정말 오빠를. 그럼 묻겠어. 지금 이 순간 너는 뭐가 후회돼? 사람을 무시한 게 후회돼? 아니면 그 사람이 회장이어서 후회돼? 서윤아가 입을 다물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 못하는 게 답이야. 너는 지금도 회장 아버지를 가진 나를 잃는 게 아까운 거지. 청소부를 무시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 씨. 박혜진이 그에게 다가왔다. 민준 씨, 우리 딸이 실수한 거예요. 사람이 누가 실수 안 합니까? 그죠? 민준 씨도 이해해 주세요. 1년 동안 우리 딸이랑 사귀면서 좋았잖아요. 좋았죠. 유나가 보여준 모습은 좋았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 거짓이었잖아요. 거짓이 아니에요. 우리 딸은 원래 착한 애예요. 그럼 오늘 그 모습은 뭡니까? 민준의 반박에 박혜진이 말문이 막혔다. 그때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박혜진 씨, 당신 남편 직업이 뭡니까? 네. 그게 왜? 대답해 주세요. 제 남편은 중소기업 다닙니다. 부장으로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당신은?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전업주부시면서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계시네요. 손목의 시계만 해도 5천만 원은 넘어 보입니다. 박혜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제가 아껴서 산 거예요. 아껴서요? 남편 월급으로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강태준이 김태수를 돌아봤다. 김 실장, 조사 결과 나왔죠? 네, 회장님. 김태수가 서류를 꺼냈다. 박혜진 씨 남편 박철수 씨는 연봉 7천만 원의 중소기업 부장입니다. 하지만 박혜진 씨는 지난 1년간 3억 원 상당의 명품을 구매했습니다. 뭐라고요? 서윤아가 놀라 어머니를 쳐다봤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박혜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딸한테서 받은 거 아닙니까? 서윤아 씨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어머니한테 매달 얼마나 드렸죠? 어머니. 서윤아가 울먹였다. 나는 어머니가 쓰라고 드린 거예요.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서. 행복이요? 강태준이 서늘하게 웃었다. 딸의 돈으로 명품 사는 게 행복입니까? 딸은 월세방에서 라면 먹으면서 살고 어머니는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게 행복입니까? 서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유나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제가 얼마나 힘들게 돈 모았는데,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아둥바둥 사는데. 서윤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서였구나. 민준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돈에 집착했구나. 그래서 내 직급을 물어보고 월급이 얼마냐고 물어봤구나. 오빠, 나는 내가 미래를 계획하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 하지만 어머니 명품비를 계산하고 있었던 거구나. 민준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가득했다. 이제 이해가 돼. 내가 왜 그렇게 사람을 외모와 직급으로 판단했는지. 어머니한테서 배운 거였어. 서윤아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때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서윤아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진짜로 뭐가 후회됩니까? 서윤아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는, 말해보세요. 저는
청소부 아저씨를 무시한 게 후회돼요. 정말입니까? 네. 아니, 사실은 서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실은 회장님이셔서 회장님 아들을 놓치게 돼서 후회돼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충격을 받았다. 적어도 솔직하네요. 강태준이 쓸쓸하게 웃었다. 그게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지위를 본 거죠. 그런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 서윤아가 소리쳤지만 강태준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김 실장, 처리하세요. 네, 회장님. 강태준이 민준을 돌아봤다. 아들아, 따라와. 민준이 서윤아를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민준아, 민준아. 서윤아의 울음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다. 회장실 문이 닫혔다. 강태준은 청소부 유니폼을 벗고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힘들지? 강태준이 조용히 물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아버지가 보기에도 내가 진심으로 좋아했던 거 알아. 민준의 어깨가 떨렸다. 저는 정말 유나를 사랑했습니다. 1년 동안 함께하면서 그녀의 밝은 모습, 착한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했었어요. 그래. 하지만 오늘 본 모습이 진짜였나 봐요. 제가 바보였죠. 넌 바보가 아니야. 사람을 믿은 거지. 강태준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준아, 사람은 위기가 왔을 때 본색이 드러나. 평소에는 누구나 착하게 굴 수 있어. 하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야.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셨나요? 유나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의심은 했지. 강태준이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사귀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내가 한번 확인해 봤어. 그녀가 직원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요? 회사 식당에서 배식하시는 아주머니한테 반말하더라. 그리고 신입사원한테는 자기 일을 떠넘기고 자기보다 아래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 민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했으면 믿었겠니? 내가 직접 봐야 했어. 아버지 말로는 안 됐어. 사랑에 빠진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거든.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 내가 배운 거야. 비싼 수업료 낸 셈 치자.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김태수입니다. 들어와요. 김태수가 들어오며 서류를 내밀었다. 서윤아 씨와 박혜진 씨의 추가 조사 결과입니다. 강태준이 서류를 펼쳤다. 민준도 옆에서 함께 봤다. 서윤아 씨는 입사 후 3년 동안 5명의 남자 직원과 교제했습니다. 모두 과장 이상 직급이었고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매번 헤어질 때 상대방이 승진하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면 바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럼 저도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부회장님, 서윤아 씨는 부회장님을 팀장으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회장님의 승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민준이 벽에 기댔다. 그럼 나도 그저 승진 도구였던 건가요? 유감스럽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강태준이 서류를 덮었다. 그리고 박혜진 씨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김태수가 다음 장을 넘겼다. 박혜진 씨는 딸의 돈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온라인 카지노에 지난 6개월간 1억 원을 날렸고요. 뭐라고요? 민준이 놀라 서류를 봤다.
그리고 현재 사채업자에게 5천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윤아가, 네, 서윤아 씨는 어머니의 빚을 갚느라 자신의 월급을 거의 다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직급의 남자를 찾아다녔던 거죠. 강태준이 한숨을 쉬었다. 불쌍하긴 하네요. 하지만 그게 약자를 무시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민준이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 윤아는 정말 해고되는 건가요? 그래야지. 우리 회사는 인성이 중요해.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 빚 때문에 힘들었던 거잖아요. 그래, 힘들었겠지. 하지만 민준아, 세상에는 힘들어도 남을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 힘든 게 나쁜 행동의 변명이 될 수는 없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때 김태수의 전화가 울렸다. 네, 지금 로비에서요? 알겠습니다. 김태수가 전화를 끊고 말했다. 회장님, 박혜진 씨가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 강태준이 일어섰다. 당장 가봅시다. 세 사람은 급히 로비로 향했다. 로비에 도착하자 박혜진이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비켜요. 나 회장 만나러 왔다고. 우리 딸 해고 취소 안 하면 가만 안 둬. 박혜진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지켜봤다. 부인,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비원이 말렸지만 박혜진은 듣지 않았다. 진정하라고? 우리 딸 인생 망가뜨리는데 어떻게 진정해? 그때 강태준이 나타났다. 무슨 일입니까? 박혜진이 강태준을 보자 달려왔다. 회장님, 제발 우리 딸 해고만은 취소해 주세요. 우리 딸 없으면 저희 집안이 망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회장님,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박혜진이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일어나세요. 안 일어나요. 제발 우리 딸만은 살려주세요. 당신 딸이 청소부한테 무릎 꿇으라고 할 때는 생각 안 하셨죠? 박혜진이 말문이 막혔다. 당신은 지금 무릎 꿇는 게 얼마나 굴욕적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남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저는 일어나세요. 이건 협박도 안 통합니다. 강태준이 경비원에게 눈짓했다. 모셔다 드려요. 네, 회장님. 경비원들이 박혜진을 일으켜 세웠다. 회장님, 회장님. 박혜진의 울부짖음이 로비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강태준은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민준이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게 정의였다. 약자를 무시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을. 3일 후, 서윤아는 텅 빈 책상 앞에 서 있었다. 마케팅팀 사무실, 3년 동안 자신의 자리였던 곳. 이제 그녀의 물건을 담을 박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윤아야.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응, 힘내. 새로운 곳에서 잘할 수 있을 거야. 고마워. 서윤아가 억지로 웃었다. 하지만 동료는 곧 돌아섰다. 다른 직원들도 그녀를 피했다. 회장에게 대든 여자, 부회장 남자친구를 잃은 여자. 이제 그녀는 회사에서 재앙 같은 존재였다. 박스를 들고 복도를 걸을 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 여자 회장님을 청소부인 줄 알고 무릎 꿇으라고 했대. 진짜? 미쳤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부회장님이랑도 헤어졌대. 당연하지. 누가 저런 여자랑 사귀고 싶겠어? 서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회사 정문을 나서는데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서윤아 씨, 민준이었다. 오빠. 서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잠깐 시간 괜찮아? 응.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서윤아는 박스를 무릎에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회사 그만두게 돼서 미안해. 민준의 말에 서윤아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오빠 잘못 없어. 침묵이 흘렀다. 윤아야, 솔직하게 물어볼게. 응. 나는 너한테 뭐였어? 서윤아가 민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상처가 가득했다. 오빠는 말해봐. 진실을. 서윤아의 입술이 떨렸다. 처음에는 그냥 좋은 직급을 가진 남자였어. 팀장이면 월급도 괜찮고 결혼하면 어머니 빚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어.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매달 500만 원씩 어머니한테 줬어. 내 월급이 500만 원인데 전부 다. 월세방에서 라면 먹으면서 살았어. 친구들이 명품 가방 사고 여행 다닐 때 나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어. 그게 나를 속인 이유가 돼? 안 돼. 알아. 하지만 오빠, 나는 너무 힘들었어. 매일 밤 울면서 잤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서윤아의 눈물이 쏟아졌다. 그래서 오빠를 만났을 때 생각했어. 이 사람이면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구원자가 아니야.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한 남자였어.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알아. 이제 알아. 오빠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오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서윤아가 민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손을 뺐다. 그런데 왜 그랬어? 왜 아버지한테 그랬어? 나도 몰라. 순간적으로 어머니 눈치를 본 것 같아. 어머니가 늘 그랬거든. 우리보다 낮은 사람들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그게 변명이 돼? 안 돼. 서윤아가 무너져 내렸다. 오빠, 나 이제 어떻게 해? 회사도 잃고 오빠도 잃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내가 선택한 거야.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정말 변할게. 진짜로 변할게. 변한다고? 언제? 지금부터? 윤아야, 너는 3일 동안 뭘 했어? 서윤아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너한테 연락 한 통 없었어. SNS 확인해 봤어. 너는 회사 사람들한테 욕먹고 있는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새 직장 구한다고 면접 보러 다니더라. 그건 어머니 빚 때문에. 또 어머니야? 윤아야, 언제까지 어머니 핑계 댈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가 도박으로 빚을 만든 건 어머니 잘못이야. 그런데 왜 너까지 망가져야 해? 왜 너는 어머니를 말리지 않고 돈만 갖다 바쳤어? 나는 효녀가 되고 싶었어. 효녀? 어머니 도박 빚 갚아주는 게 효도야? 그건 공범이야. 민준의 말에 서윤아가 얼어붙었다. 진짜 효도는 어머니를 말리는 거야. 도박 치료받게 하는 거야. 근데 너는 그냥 돈만 갖다 바쳤잖아. 왜? 편하니까. 어머니랑 싸우기 싫으니까. 서윤아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하려고 남자를 이용했어. 나를 이용했고. 그게 효도야? 아니야. 나는 인정해, 윤아야. 너는 피해자가 아니야. 너도 가해자야. 어머니만큼이나. 서윤아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오빠 말이 다 맞아. 나는 정말 최악이야. 그녀가 울부짖었다. 나는 어머니한테도 이용당하고
내가 남자들도 이용하고 나는 사람도 아니야. 괴물이야.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괴물은 아니야.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계속한 거지. 오빠, 나 이제 어떻게 해? 정말 어떻게 해? 서윤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여보세요? 윤아야. 이번 달 돈 아직 안 들어왔는데? 빨리 보내. 사채업자들이 또 전화했어. 어머니, 저 회사 잘렸어요. 뭐, 잘렸다고? 그럼 퇴직금은? 퇴직금 받았잖아. 퇴직금 없어요. 징계해고라서. 뭐? 야, 이 멍청한 년아. 그럼 이번 달 돈은 어떻게 내?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으로 온다고. 어머니, 서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장 다른 데 취직해서 돈 구해와. 알았어? 어머니, 그게 어떻게, 어떻게든 해. 그게 내 할 일이야. 엄마 빚은 내가 갚아야지. 전화가 끊어졌다. 서윤아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들었어? 민준이 조용히 물었다. 응, 저게 너희 어머니야. 딸이 회사 잘렸는데 걱정은 안 하고 돈부터 찾아. 서윤아가 고개를 숙였다. 윤아야, 너는 지금 선택해야 해. 어머니 인생을 살 거야. 내 인생을 살 거야? 나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께서 어머니 빚 5천만 원 갚아주시기로 했어. 네. 서윤아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어머니는 도박치료센터에 6개월 입원. 그리고 너는 어머니랑 연락 끊고 새 인생 시작. 그게 가능해? 가능해. 하지만 내가 선택해야 해. 어머니를 포기할 수 있어? 서윤아가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나는 어머니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민준의 질문에 서윤아가 얼어붙었다. 진짜 사랑하는 엄마라면 딸한테 빚을 떠넘기지 않아. 딸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도박을 계속하지 않아. 서윤아가 흐느꼈다. 너는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이용당한 거야. 그리고 그 습관이 너한테도 옮은 거고. 민준이 명함을 꺼내 서윤아 옆에 놓았다. 여기 심리 상담사 연락처야. 그리고 법률 상담소 번호도 있어. 어머니랑 법적으로 분리되는 방법도 알려줄 거야. 오빠, 이게 마지막 기회야, 윤아야. 어머니를 택할 거야. 너 자신을 택할 거야? 서윤아가 명함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너무 무서워. 어머니 없이 사는 게 무서운 게 당연해. 하지만 그게 진짜 인생이야. 민준이 돌아서서 걸어갔다. 오빠, 서윤아가 외쳤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준이 뒤돌아봤다.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해. 내가 진짜로 변했을 때. 민준이 사라졌다. 서윤아는 벤치에 혼자 남아 박스를 안고 울었다. 6개월 후 강태주는 여전히 화요일마다 청소부 복장으로 회사를 돌아다녔다. 하지만 이제는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직원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청소부든 임원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수고하세요. 신입사원이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강태준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6개월 전 그 사건은 회사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직원들은 깨달았다. 회장이 언제 어디서 누구의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회장님, 김태수가 다가왔다. 박혜진 씨 소식 들어오셨습니까? 어떻게 됐어? 도박 치료 프로그램 6개월 과정 무사히 마쳤습니다. 지금은 자활센터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다행이네. 그리고 서윤아 씨는
김태수가 서류를 꺼냈다.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격리팀 사원으로요. 월급은 300만 원 정도고요. 많이 내려갔네. 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료들 평판도 좋고요.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머니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법적으로 부양 의무도 면제받았고요. 이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나았겠어.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혹시 부회장님은 서윤아 씨 소식 아십니까? 모를 거야. 내가 일부러 안 알려줬으니까. 왜요? 민준이가 알면 또 마음 약해질 거 아냐. 저 아이는 착하니까. 강태준이 쓸쓸하게 웃었다. 그때 멀리서 민준이 보였다. 한 여자와 함께 걷고 있었다. 저건 김태수가 눈을 크게 떴다. 인사팀 김지연 대리입니다. 부회장님이랑 최근에 가까워졌다고 들었습니다. 강태준이 두 사람을 지켜봤다. 민주는 웃고 있었다. 6개월 만에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저 여자는 어때? 김지연 대리요? 착하고 성실합니다. 직원들한테도 친절하고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인사 잘하고요. 그럼 됐어. 강태준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민주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아들아, 요즘 표정 좋아 보인다. 네, 그래요? 응. 6개월 만에 처음 웃는 것 같아. 민준이 어색하게 웃었다. 아버지, 사실은 말해봐. 지연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있어요. 인사팀 김지연 대리? 네.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회장이야. 다 알지. 강태준이 웃었다. 저 여자는 어때? 좋은 사람이에요. 유나랑은 완전히 달라요.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유나 얘긴 꺼내지 말자. 아니, 아버지. 이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민준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저는 아직도 가끔 유나 생각이 나요. 미워하려고 해도 완전히 지울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1년을 사귀었는데. 하지만 지연이를 만나면서 알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강태준이 아들을 바라봤다. 지연이는 제 직급을 모를 때부터 저한테 친절했어요. 청소부 복장으로 계실 때 아버지한테도 인사 잘했고요. 그게 진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 아버지, 제가 지연이한테 제 신분을 밝혀도 될까요?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밝혀. 이번엔 숨길 필요 없어. 내가 이미 확인했잖아. 저 여자의 진짜 모습을.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나저나 유나는 어떻게 지내는지 아니? 민준의 질문에 강태준이 잠시 망설였다. 왜요? 아버지가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강태준이 한숨을 쉬었다. 사실은 김 실장한테 가끔 보고를 받아. 아버지, 미안. 하지만 완전히 방치할 수는 없었어. 혹시 나쁜 길로 빠질까봐. 어떻게 지내요? 강태준이 서류를 꺼냈다. 중소기업에 취직했어. 격리팀 사원. 월급은 300만 원. 원룸에서 혼자 살고. 민준이 서류를 봤다. 어머니랑은 연락 끊었어.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됐고, 이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어. 그렇군요. 민준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동정하지 마. 이게 그녀가 선택한 거야. 동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그래도 새로 시작하고 있다는 게요.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는 게. 강태준이 아들을 바라봤다. 넌 참 착하다, 민준아. 너를 그렇게 아프게 한 사람인데도. 하지만 아버지, 사람은 변할 수 있잖아요.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그랬지. 강태준이 와인 잔을 들었다. 민준아, 너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아니, 이미 좋은 사람이야. 아버지도요. 두 사람이 잔을 부딪혔다. 한편 서윤아의 원룸. 서윤아는 작은 책상에 앉아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월급 300만 원에서 월세 5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저축 100만 원. 빠듯했지만 자신의 돈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6개월 전 결심한 대로 이제 어머니의 인생이 아닌 자신의 인생을 살기로 했다. 벽에는 사진이 붙어 있었다. 심리 상담사와 찍은 사진. 6개월 동안의 상담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거울을 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서윤아가 아니야. 나는 새로운 사람이야.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민준과 찍은 사진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그녀는 사진을 찢었다. 미안해, 민준아. 그리고 고마워. 그녀는 찢어진 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할 시간이었다. 1년 후, 대한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는 수백 명의 직원들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모였다. 강태준 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그룹이 50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저는 오늘 특별한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기다렸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존중 경영을 핵심 가치로 삼겠습니다. 직급이나 직책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박수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을 평등의 날로 지정합니다. 이날은 모든 임원들이 현장으로 가서 직접 일해보는 날입니다. 청소도 하고 배식도 하고 경비도 서보는 겁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저는 지난 10년간 매주 화요일마다 청소부 복장으로 회사를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년 전 그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회사에 아직 차별이 남아있다는 것을, 직급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강태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청소하시는 분도, 경비 서시는 분도, 신입사원도 모두가 동등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오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강태준이 손짓하자 민준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김지연이 있었다. 제 아들 강민준입니다. 그리고 곧 며느리가 될 김지연 씨입니다. 연회장이 웅성거렸다. 김지연 씨는 우리 회사 인사팀 대리였습니다. 지금은 부장으로 승진했고요. 박수가 울려 퍼졌다. 제 아들은 1년 전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죠.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사람이 무엇인지. 민준이 지연의 손을 잡았다. 김지연 씨는 제가 부회장이라는 걸 몰랐을 때부터 저를 존중해줬습니다. 청소부 복장의 아버지한테도 항상 먼저 인사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이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청혼하려고 합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었다. 연회장이 술렁였다. 지연아, 나와 결혼해 줄래?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네. 연회장이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강태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직급이 아닌 사람을 보는 것,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보는 것. 박수가 이어졌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태준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1년 전 저를 청소부로 착각하고 무릎 꿇으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다. 그 사람은 벌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됐고 모든 것을 잃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작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동료들에게 친절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강태준이 미소 지었다. 그게 진짜 응징입니다.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배우게 하는 것,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 박수가 천천히 커졌다. 우리는 사람을 벌하지만 동시에 기회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강태준이 단상에서 내려왔다. 그때 연 회장 뒤쪽 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서윤아였다. 그녀는 초라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명품도 없고 화려한 화장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1년 전과 달랐다. 맑고 진솔했다. 회장님, 서윤아가 강태준 앞에 섰다. 제가 여기 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강태준이 그녀를 바라봤다. 말해보세요. 회장님, 1년 전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회장님을 무시했고 무릎 꿇으라고 했습니다. 연 회장의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다.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서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사람을 직급으로 판단했습니다. 돈으로 판단했습니다. 청소부는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태준이 조용히 들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께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건 제가 바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저는 감사하러 왔습니다. 감사? 네. 회장님께서 저를 벌하셨지만 동시에 어머니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서윤아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 덕분에 저는 변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저는 작은 회사에서 일합니다. 월급도 적고 직급도 낮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서윤아가 얼굴을 들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누구의 기대도 아닌 제 자신의 삶을요. 강태준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윤아 씨, 고개 드세요. 서윤아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이미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회장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겁니다. 당신은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윤아가 울먹였다. 그때 민준이 다가왔다. 윤아야, 오빠. 서윤아가 민준을 봤다. 그의 옆에는 지연이 있었다.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야. 오빠도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민준이 지연의 손을 잡았다. 윤아야, 우리 과거는 과거야.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지. 알아, 오빠. 서윤아가 지연을 봤다. 오빠 잘 부탁드려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언니도 행복하세요. 진짜 행복하세요. 고마워. 서윤아가 마지막으로 강태준에게 인사했다. 회장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래 있으면 민폐가 될 것 같아서요. 기다려요. 강태준이 그녀를 불렀다. 김 실장, 저 명함 주세요. 김태수가 명함을 꺼냈다. 강태준이 서윤아에게 건넸다. 제 명함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더 성장해서 더 큰 무대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회장님, 인생은 길어요. 한 번의 실수가 전부는 아닙니다. 서윤아가 명함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꼭 회장님께 당당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서윤아가 깊게 인사하고 연회장을 나갔다. 민준이 아버지를 봤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응. 사람은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저 여자는 진짜로 변했어. 어떻게 아세요? 강태준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눈빛이 달라졌어. 1년 전 그 계산적인 눈빛이 아니라 이제는 진심이 담긴 눈빛이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역시 대단하세요. 연회장 밖. 서윤아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명함을 봤다. 눈물이 또 흘렀다. 이번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오늘의 자신, 초라하지만 당당한 모습, 그리고 메모장에 썼다. 2026년 11월 3일. 나는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한다. 더 이상 누구의 딸도 누구의 여자친구도 아닌 서윤아로서 그녀가 걷기 시작했다. 어둠 속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진정한 응징은 파괴가 아니라 재건이었다.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서윤아는 진짜로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청소부로 오해받은 회장의 이야기. 처음엔 화가 나고 답답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서윤아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길을 택했죠. 벌을 주되 기회도 함께 준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직급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청소부든 회장이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대하는 그 사람이 내일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둘째, 실수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서윤아는 모든 걸 잃었지만 동시에 진짜 자신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바닥까지 떨어져야 다시 올라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진짜 응징은 파괴가 아니라 교육입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보다 깨닫게 하고 변화할 기회를 주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차별과 편견이 남아 있습니다. 직급으로, 학벌으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세상, 그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